인사해요. 예. 네, 예. 정성환 선생님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 구바르베 사시는 이천시 구바르베 사시는 정성환 선생님 스토리를 듣고 싶어서 여기 왔습니다. 정성환 선생님 학교를 좋은 데 다니셨는데 저보다도 더 아주 괜찮은 학교를 다니셨어요. 어떻게 학교 생활은 어떠셨습니까? 사실 고등학교가 좀 학교가 좋아서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데 사실 고등학교 가서는 공부 좀 안 했습니다. 저도 대동상고 나왔습니다. 대동상고를 나왔는데 저보다 공부를 잘하셨어요. 우리 정성환 선생님. 그래서 어떻게 학교 이름을 밝히셔도 괜찮고요. 예. 네, 저는 선인상고 나왔습니다. 선인상고 나왔는데 제 주변에 친구들이 많은 지점장들이 있고 또 회사의 대표도 있고 여러 그야말로 사회 중추적인 역할을 고등학교 나와가지고 우리 시대 때는 그랬어요. 그리고 다 좋은 친구들이 많이 있어서 굉장히 자부심을 느끼면서 살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 이 썰린상고, 덕수상고 다 알아주는 대한민국에서 1, 2등가 하면 서러울 정도로 좋은 학교 나오셨는데 정말 인재입니다. 그리고 나온 졸업생이나 이렇게 동창회라든지 얼마나 큰 조직입니까? 굉장히 크죠? 예. 지금도 이제 우리 친구들과의 모임을 통해서 설린상고에 보면 청포라는 그 그룹이 있어요. 그 그룹은 설린상고에서 간부클럽이라고 해가지고 연대장, 대대장 수많은 사람들이 나왔어요. 제가 거기 14기입니다. 그러셨고 사회생활 하시는데도 도움이 좀 되셨겠네요? 목회를 하다 보니까 사실은 저 친구들하고 멀어져 있고 설린상고 다닐 때 기독교반을 그 당시에 이제 신설했어요. 그래서 그 친구들을 통해서 목회에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 설린상고가 크리스찬 계열이던가요? 아닙니다. 아니네. 그리고 우리 정성환 선생님 이제 정치에 그래도 관심이 좀 많으셨고, 그 전에 이제 제가 듣기로는 민주화 정치 이쪽에 관심이 많았고, 김대중 선생님 미국에 망명하신 후에 귀국길에서 연설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얘기 한번 해주시죠. 저는 이화여대 옆에 있는 대신 초등학교를 나와가지고 어린 시절부터 정치권이 흔들릴 때마다 수많은 대학생들과 교수들이 데모를 하시는 또 시위를 하는 모습을 보면서 자라왔습니다. 그리고 중학교는 이제 경성중학교를 나왔는데요. 어떻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우리 이사장님이 김병삼 이사장님은 목포 선거에서 김대중 대통령과 같이 겨눴던 사람입니다. 근데 학교를 가기 위해서는 항상 동교동을 지나가는, 즉 김대중 대통령 사저 옆을 지나가는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또 군인들이 이렇게 경찰들이 이렇게 검문하고 또 지켜보는 모습을 보면서 상당히 지역 감정의 어려움을 어릴 때부터 느꼈어요. 왜 그러냐면은 너 전라도지? 물어보지는 않았지만은 전라도에 대해서 흠담을 하면은 나도 전라도다 하면서 떳떳하게 얘기하면서 지역 감정을 잠재우려고 했는데 그걸로 인해서 참 아픔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 80년대 그 이후로 살아온 분들, 사회생활을 한 분들은 특히 호남계열의 이렇게 지역적인 프레임을 걸어가지고 그렇게 정치를 해왔다고 하는 거 같이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김대중 선생님 망명 후 귀국길에서 연설을 하셨는데 그 내용은 좀 기억이 나십니까? 그 당시에 이제 김포 청사에서는 이민우 총재님께서 환영사를 읽으셨고 그 환영사가 김포 가도에 뿌려졌습니다. 그래서 그 뿌려진 유인물을 들고 제가 유서를 했어요. 그랬더니 부산에 다니는 대학생들이 아마 지금 정치권에 있을 수도 있죠. 그분들이 저를 호위하면서
제 연설을 이렇게 받쳐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때 이제 나이가 20대 6, 7살? 네. 20대가 그렇죠. 됐을 때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민우 그때 총재님이 있을 때면은 꽤 됐죠. 네. 시간도 꽤 오랜 시간 전인데 참고로 이민우 총재님은 삼양동에서 닭을 키워가지고 정치를 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요? 그래서 그런 일화도 저도 알고 있습니다. 네. 저희 집은 그 당시에 목욕탕을 하고 있었어요. 아, 근데 이제 그때 자료가 사실은 그 당시에 정보부죠. 외신 기자들이 사진을 많이 찍었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자료를 못 구했더니 한번 이제 저 아는 분이 이번에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당시에 신문을 보면 되지 않겠냐. 한번 기회가 있으면은 한번 신문 도서관 가서 그 자료를 한번 찾아볼까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좋은 생각이십니다. 또 60 항쟁 때 동대문 시 2회 참여하셨는데 그때도 좀 좋은 의식을 가지고 계셨던 것 같은데 기억나십니까? 예, 이때는 제가 전농동에 있는 나사렛교회 전도사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학생들 및 시민들이 시위하는 모습을 보면서 속에서 우러나오는 민주화에 대한 열정을 해소할 수가 없어 금요일 날, 목요일 날 주로 모였었어요. 그러니까 금요일 날 한 번은 가서 시위를 했는데 거기서 연세대 다니는 우리 교회 청년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그냥 체류탄이 떨어지는 바람에 서로 헤어졌는데 그 다음에 그 친구가 검거가 됐나 굉장히 노심초사했어요. 그 당시에 검거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런데 한 달 후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제 좀 다른 지방에 갔다가 왔다고 그러더라고요. 아픔의 시대를 겪고 민주화를 이룬 과정의 한 산면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때 이제 그 시위 구호로 뭐 호환철폐라든지 네. 직선제 쟁취 뭐 이런 거 같은데 네. 한번 제처럼 한번 써줘보시죠. 호환철폐 직선제 쟁취. 아이고 감사합니다. 옛날 기억을 한번 되살려봤습니다. 예. 그 이후로 이제 안철수 후보 대선 유세도 하셨는데 어떤 연유가 있으신가요? 저는 안철수 후보를 만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분에 대한 연설문을 한 10개 넘게 지금 제가 지금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왜 이때 제가 나섰냐면은 후보가 국민들이 보기에 참 신망이 안 가더라고요. 이번에 대통령이 되셨지만은 이재명 대통령이 나오셨고 또 윤석열 대통령이 나왔고 또 안철수 후보가 나왔는데 세 분 중에 그래도 범죄에 연루되거나 또한 여러 가지 구설수에 오르지 않는 사람은 그나마 안철수라는 생각에 부끄러운 정치의 현실을 개탄하면서 나와서 이 당시에 선거법을 제가 몰랐기 때문에 하루에 막 40-50차례 유세를 했습니다. 아, 맞습니다. 뭐 지금 정 선생님 얘기한 대로 안철수 후보는 이미지는 좀 깨끗합니다. 근데 이제 저도 느낌에 좀 그 조직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약한 것 같아요. 그런 느낌 안 받았습니까? 엄청 받았죠. 그 당시에 의정부에서 구로에서 또 양평에서 여주에서 또 남양주에서 당원들이 한 2-3명씩 모여서 작은 30인승도 다 못 채우는 가운데 아주 열성을 다해서 했습니다. 근데 점점 지지율이 떨어지더라고요. 떨어져도 기권하면 안 된다 해가지고 또 통합하면 안 된다 하는 일념으로 열심히 했는데 TV 2차 토론 후에 뭔가 헐려서 그런지 얼어서 그런지 합당 선언하는 모습을 보면서 나라가 참 그랬습니다. 네. 그 이제 목회도 하셨는데 목회 생활은 그냥 간단하게 좀 얘기 한번 해주시면 어떨까? 네, 저는 목회가 참 행복했습니다. 교우들에게도 감사했고 목회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40일 금식 기도를 2번이나 했고 20일 금식 기도하면서 교회에서 집회하면서 예배드리면서 금식도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기독교가
그랬던 길로 가서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아, 그러면 이제 보면은 우리 정 선생님이 이제 순복음 예수부흥교회 담임 목사를 하셨는데 순복음교회의 지교회입니까? 이렇게 그쪽에 가지쳐 나온 교회인지?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그렇지 않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일반 사회인으로서 이제 목회는 이제 은퇴하셨는데 은퇴하신 거죠? 예. 사회인으로서 이렇게 쭉 활동을 하셨고 그 직업 생활을 하신 거 그런 부분을 좀 얘기해 주시면 어떨까? 직장 생활. 순복음교회로서 생활을 하고 있지만은 교단에서 나오는 보조금은 5만 원 1년인가 2년밖에 안 받았습니다. 그리고 자립으로 살아야 됐기 때문에 그 가운데 제 친구가 많이 협조를 해줬고 이영로라는 친구가 그 다음에는 제가 생활이 도저히 힘들고 어려워서 직장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행히 저에게 지게차 면허가 있었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49배 재취직을 했죠. 은퇴할 때까지. 그러면서 이제 교회를 함께 이끌어 나가는 역할을 했습니다. 지금은 그 가운데 아이들이 잘 돼가지고 지금은 교세는 좀 작지만은 행복한 목회를 하다가 지금은 이제 물러나서 정치로 갔고 아내가 지금 할 수 있어서 행복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참 지금 이제 저 뭐라 그럴까 여러 가지 이런 그 과정을 겪으셨는데 그 여지고 한라직업훈련소 훈련 직업훈련을 또 수료하셨네요. 예. 야, 거기서 지게차 자격증을 따신 겁니까? 예. 그렇군요. 지게차 자격이 없으면 안 되죠? 네. 뭐 그런 거에 조금 얘기. 왜 잘 모르니까요. 굴삭기하고 지게차를 그 시험은 다 합격을 했는데 제가 좀 기능이 좀 약해서 그런지 참 합격하는 데는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한 번에 합격하신 거예요? 지게차는 한 번에 합격했고 굴삭기는 두 번째가 떨어졌습니다. 굴삭기까지. 그래서 그러면 어느 거를 주로 많이 운전하신 거예요? 지게차로 했고 유한 콘크리트라는 회사에 들어가서 지게차 기사로 있었고 또 지금 SK로 변한 하이닉스 거기에 이제 공장 지을 때 지게차 기사로 들어가서 일한 적이 있습니다. 부럽습니다. 왜 지게차 특히 이게 나이에 구분 없이 연세 드신 분들도 시니어들도 지게차 자격증을 따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됩니까 그것도? 지금 근데 가장 아쉬운 게 뭐냐면은 지게차 기사를 60이 넘으니까 앞으로 사용하지 않겠다 해가지고 갱신하라고 그랬는데 갱신을 안 해가지고 없어졌어요. 자격증이. 그런 경우도 있네요. 네, 그게 제일 안타까워요. 그러니까요. 저도 지금 지게차 하시는 분들 얘기 들어보니까요. 이게 촉탁직으로도 들어가고 네. 잘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요. 월급도 괜찮고요. 네. 어쨌든 뭐 완전한 기술직이로 기능인직이잖아요. 그렇죠. 기술직이라고 하고 기술직, 기능직 그런 생활을 하셨네. 그런데 이제 이번에 우리 뭐 다 아시는 바입니다만은 경기도 비례 선거에 나선 뭐 이유라든지 계기가 되신 거 있으면 뭐 얘기해 주시면 좋겠는데. 정치권이 좀 제대로 잘 돌아갔으면 제가 정치를 안 했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정치권이 너무 편파주의에 또 윤석열의 무지무통 무소통의 모습을 보고 또 조문회교를 가서도 조문도 제대로 안 하고 여러 가지 모습을 보면서 이거는 아니다 하면서 사실 정치권에 들어왔습니다. 지금도 사실 정치가 매끄럽지 못하죠. 아주 중앙선관위에서 올바로 모든 것을 잘 처리했어야 되는데 투표지 용지를 제대로 못 만들어가지고 온 세상을 지금 어지럽히지 않습니까? 지금도 많은 젊은이들이 이 선거 문제로 인해서 시위하는 모습을 보면 참 안타깝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정 선생님이 목회도 하시면서 직업 생활도 하시면서 투잡, 쓰리잡을 이렇게 하시면서 많은 기도를 하고 해서 이렇게 그 저 자녀들을 잘 그 뭐라 그럴까 그냥 업그레이드를 많이 시켜주고 그랬는데 뭐 자녀가 지금 어떻게 되시는지 한번 네, 초등학교 선생님인 딸과 또 결혼해서 이제 사이가 초등학교 선생님입니다. 그리고 아들은 공군 소령으로 있고 며느리는 육군 군무원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손주가 외손주 둘이 있습니다. 네, 농사는 잘 지으셨습니다. 아니, 예. 그 덕에 사실은 정치권에 제가 사실은 가만사성을 이룬 정치인으로서 목회자로서 사실 나갈 수 있는 길입니다. 맞습니다. 이게 정수환 선생님 참 여러 가지 경력이나 이런 거로 볼 때 뭐 경기도의원 어떻게 그 소식을 알고 이렇게 정보를 입수해 가지고 이 도의원 여기가 이 목적은 아니었을 거고 사실은 그 전에도 뭐 이렇게 국회의원이나 이런 쪽에 출마를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예, 개혁신당 국회의원 예비 후보로 2000에서 도전을 선언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인지도도 물론 낮고 그러나 이제 여기에 이번에 평택을에서 나왔죠. 김용남 의원께서 네. 나오신다고 해서 흔쾌히 대면도 안 했지만은 양보하는 마음으로 제가 사퇴를 했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이번에 평택을 선거에서 나가서 조국으로 하나 되라고 외칠 수 있었던 원동력이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도 이제 느끼는 겁니다만 우리 정수환 선생님 참 계급장에 안 맞게 경기도의원 비례로 이렇게 출마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참 이렇게 문턱에서 들어가지 못하고 그 투표권을 주지 않은 거에 대해서도 참 좀 안타깝습니다. 네. 그리고 그러면 이제 이게 이 정치 관련된 토크 이번에 그 잠실 개표소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느낀 점이 있으면 한번 투표지 부족. 네, 이 투표지 부족은 있을 수 없는 문제죠. 북한에서 우리나라로 온 사람들도 어떻게 북한에서 일어나지도 않는 일이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느냐. 투표용지는 100% 나온다고 그럽니다. 그곳은. 물론 99.9%가 김정은에게 찍는 선거, 노동당을 찍는 선거라도 투표용지는 나왔는데 투표용지의 값은 나갔거든요. 그런데 투표용지가 안 나왔다는 거는 이거는 돈은 나갔는데 돈을 어디다 썼다는 겁니까? 상관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그리고 이거는 발본색원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엄밀한 의미로 이재명 대통령이 행정 책임자로서 책임은 있지만은 사실은 선거는 독립기관이기 때문에 대법원장, 즉 조의대에게 더 큰 책임이 있습니다. 국민들은 이것을 바로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 네. 사실 지금 민주당에서도 지금 특검이라든지 그리고 여기 다시 지금 뭡니까 선관위원회 이쪽을 짜려고 이러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 다 옳은 생각이시죠? 예. 네. 그래서 잠깐 어쨌든 우리 정 기자님이 이렇게 오늘 정치 토크 좀 가볍게 얘기해 주셨는데 사실 우리 자녀분들이 잘 됐어요. 잘된 배경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저는 하나도 둘도 셋도 감사하며 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무엇보다도 죄송합니다만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기도를 정말 기도를 그래서 저희 네. 딸 같은 경우는 사실은 법대도 붙었어요. 자기가 법관이 되겠다는 한 마음을 가졌지만은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얘기를 했습니다. 아빠가 너를 밀어줄 만한 힘이 없다. 정 법관이 되고 싶으면은 일단 교대를 졸업하고 선생님 되시고 난 다음에 35세 돼서
자네 마음대로, 즉 딸 네 마음대로 한번 재도전해봐라. 노스쿨도 생기고 그러니까. 그랬더니 지금 와서는 너무 행복하게 잘 지내는 모습을 보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네, 뭐 사람은 누구나 이제 종교를 가지고 있고 생활하는 게 옳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이 절의 스님들도 그 자제들이 잘 된다고 그래요. 그러듯이 또 우리 그 기독교 이쪽에서도 기도를 많이 하고 해서 자제분들이 다 잘 된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뭐 일단 저도 뭐 크리스찬입니다만은 홍보하는 게 아니고 정 선생님 우리 정 목사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정성한 스토리 정말 감사하고요. 같이 마지막 구호 한번 외칠까요? 정성원 화이팅 3번 외칠까요? 네, 그렇게 하고 마치겠습니다. 네. 자, 정성원 화이팅! 정성원 화이팅! 정성원 화이팅! 감사합니다. 네, 예.